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9월 2일 오후 10시 46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비탈릭, 이더리움 중장기 미래상 언급. 비탈릭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을 만든 개발자예요. 네, 근데 이 비탈릭이요, 이더리움의 중장기 미래를 어떻게 보냐는 한 트위터 유저의 질문에 비탈릭은 강력한 탈중앙 금융 시스템, 모든 종류의 JK 증명을 포함하는 강력한 ENS 생태계, 상당 규모 자본을 제어하고 크립토 공간 너머에서 정말 유용한 일을 하는 DAO를 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와 샤딩 트랜지션 완료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생활에 도움을 줄 거냐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1번이 뭐예요? 강력한 탈중앙 금융 시스템. 쉽게 말해서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 탈중앙 금융 시스템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과 또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 블록체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JK 증명을 포함한 강력한 ENS 생태계, 그리고 탈중한 자율 조직, 쉽게 말해서 다 탈중한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소속되지 않고 또 자유롭게 공개된 투명한 이런 것들을 바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역시 이 포스, 쉽게 말해서 지분 증명, 지금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POW 채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굴이랑 지분 증명 포스가 뭔 차이가 있느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채굴을 해서 돈을 번다, 포스를 해서 돈을 번다, 이자를 받는다, 이 돈을 버는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POW, 그래픽카드 가지고 채굴을 하는 것과 또는 이 POS 스테이킹을 하는 거는요, 모두가 이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냥 코인을 캐기 위해서, 채굴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바로 이 노드를 돌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돌아가야지만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 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네,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이 9월 달에 디지털 자산 발행 플랫폼을 등록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최대 강국입니다. 지금 이 이더리움을 개발한 이 비탈릭 있죠. 비탈릭도 러시아계예요. 러시아 사람입니다.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의 대부분의 블록체인 개발자들은요, 다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도 다 러시아 개발자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 정도로 러시아는 이 블록체인 기술력으로는요 최대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사회 국가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중국이 그러는 것처럼 이 블록체인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국내에 있는 이 금융 자산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요, 이 디지털 자산 발행 플랫폼. 근데 디지털 자산 발행은요, 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이런 게 아니라 아마 국가 정부에서 관리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러시아가 블록체인 강국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낸스 싱가포르 바이낸스닷컴 무허가 이슈 자사 서비스와 관계없다. 그냥 넘어갈게요. 바이낸스는 하도 요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견제를 많이 당하고 있죠. 채굴업체 HUT8 8월 달에 326개 채굴을 비트코인에 채굴을 했다. 현재 채굴업체들이 상당히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만큼 채산성이 좋다는 거죠. 네, 전 NBA 부사장, 게임 NFT, 고문, 합류 NFT. 쉽게 말해서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여러 게임들, 아이템들 이런 것들 NFT로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현재 NBA 부사장까지 영입을 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 왜 영입할까요?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 얼굴마담 시키겠다는 거죠. 홍보용으로 쓰는 겁니다.
네, 이란 산업관광무역부 전력부족 불법 암호화폐 채굴 탓 아니다. 네, 이란에서도요, 최근에 암호화폐 채굴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는 뉴스들을 우리는 그동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산업관광무역부가 전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암호화폐 탓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이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전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로 중국에서도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중국에서 정부가 채굴 산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중국에 있는 몇몇 성에서 그 전력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전력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채굴장들이 있었기 때문이라서 이 채굴장들을 폐쇄시킨 거지. 예, 전기 때문에 전력량 때문에 채굴장을 폐쇄시킨 거지 어떤 정책적으로 채굴장을 죽이기 위해서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리얼비전 CEO 이더리움 내년 초 2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뭐 저랑 비슷하게 보네요. 이더리움 2천만 원까지는 쉽게 갈 것 같다라는 얘기. 저는 한 달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리얼비전 CEO는요 오늘 얘기했네요. 제가 좀 더 빨랐어요. 네, 이더리움 채굴 수익 4개월 연속 비트코인보다 높다. 역대 최장이다. 요즘 채굴장들 때문에 여러분 그 채굴을 할 때요. 비트코인 채굴이랑요, 이더리움 채굴이랑 채굴 기계가 달라요. 보통 그 비트코인 채굴은요, 엔터 마이너로 해가지고 컴퓨터가 아닙니다. 칩으로 해요, 칩으로. 네, 칩으로 만들어진 별도의 기계를 통해서 채굴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뭐 그래픽 카드가 뭐 채굴기 때문에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다 구하기 힘들다 얘기하잖아요. 예, 그 그래픽 카드 6개국에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채굴기가요, 바로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더리움 채굴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시는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더리움이 채굴이요 현재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더 좋다고 합니다. 예. 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본 라쿠텐 원래 다음 주 리플 마진거래 재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리플이 마진거래를 재개를 하는데 어디서 해요? 일본에서요. 일본은요, 리플에 대해서 한국보다도 더 열광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이 라쿠텐에서 리플의 마진을 재개한다 그러면 이게 왜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 라쿠텐에서 실제로 이 마진 거래를 멈췄던 이유가 바로 리플하고 미국의 이 소송 문제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중지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재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붙고 있는 소송 문제가 앞으로 큰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는 상당히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진 거래를 다시 재개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플 여러분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랐죠. 리플이요. 최근에 뭐 9월달 들어가지고 많이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슈로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시간 이후 리플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커요. 제가 오전에 아침에 오늘 이 비트코인 시황 분석을 해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알트장인데 메이저 알트장 올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그래도 메이저급에 들어가고 있는 몇몇 알트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네, 저는 메이저 알트장이 조만간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비탈리 후회되는 일 8명 이들의 공동 설립자. 네, 이거죠. 예, 비탈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탈릭은 이더리움의 창시자예요. 근데 혼자서 이걸 개발할 수가 없죠. 혼자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주위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8명의 사람들과 공동 착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자서 내가 쉽게 말해 이거 똑같죠. 우리가 회사를 운영을 할 때도 혼자서 운영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 저 사람 지분들이 다 나눠져 있으면은 뭐 어떤 선택을 할 때 복잡해져요. 이사회를 열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후회되는 게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했으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요, 비탈릭이요.
예, 실제로 비탈릭이 예, 이 친구가 비탈릭이에요. 이 친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비탈릭. 이 비탈릭이 이더리움을 만들 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개발자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고요. 이제 얘기를 물어봅니다. 예, 그런데 이 비탈릭이 자기가 이 피오스 관련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을 할 때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 이스라엘로 날라옵니다. 이스라엘로요. 예, 이스라엘로 날라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오보스 대표를 만나요. 이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예, 옛날 사진이죠. 이거 이더리움 만들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비탈릭이랑 오보스 다니엘은 상당히 친하고요. 실제로 이더리움을 만들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는데 오보스 대표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랬고 예. 예, 잠깐 오보스 홍보 좀 해드렸고요. 예,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리A 인텔은 자이타라 랩스와 1억 달러의 파트너십 체결. 지금 뭐 축구라든지 여러 스포츠 쪽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보고 있는 곳이 아시는 것처럼 홍보 효과가 되게 좋아요. 예. 그런데 이 자이타라 랩스라는 곳이요, 아마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런 그 뱅킹 서비스하는 원래과 관련된 이런 서비스하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서 1억 달러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뭐 특별하게 재밌는 게 없네요. 네, 지난 24시간 동안 5.78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선물 포지션 청산됐다. 이더리움이 최대로 많이 청산됐다. 오늘 많이 올랐죠, 여러분. 오늘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들 많이 올랐죠. 오르면서 청산이 많이 됐다고 해요. 오르면서 청산했다는 소리는 누가 터졌다는 거죠? 오늘 쇼트 친구들 다 터진 겁니다. 네, 숏을 친 친구들이 다 터진 거예요. 마진은요, 여러분, 올라가든 떨어지든 무조건 터집니다. 네, 무조건 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마진하지 마세요. 마진하지 마세요. 네, 비트시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요. 총 예치금이 137억이라고 해요. 네, 예치금이 137억이라는 소리는 뭘까요? 네, 137억 거치에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을 살 수 있는 대체 금액이 대체 코인이니까요. 네, 쉽게 말해서 매수에 대한 자금 여력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일 비트코인 그룹 자회사 2,514억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예, 독일 매체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그룹의 금융자회사 푸트룸 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규모가 1억 8,280만 유로, 또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회사가요? 금융자회사, 금융자회사.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죠. 금융회사라든지 펀드회사라든지 투자회사들이 비트코인에 오래전부터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수익을 보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7,530만 달러 규모, 어디서 어디로요? 후비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졌다. 개인 지갑으로 옮겨졌다는 소리는 지금 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예, 물량은 잠그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형 디파이 예치 대출 서비스 동기 출시, 이거 뭐예요? 멋쟁이 사자처럼. 이두희는 그분 아니에요? 유명하신 분? 예, 이두희. 예, 제가 알기로는 이분 유명하신 분인데. 공동 개발한 디파이 서비스 동키를 1일 출시했다고 해요. 동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며 가상자산 예치 대출청 과정을 사용자들의 지갑 사이에서 P2P로 이루어지는 디파이 서비스다. 가상자산에 예치한 사람들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또 예치된 자산을 담보로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한 자산을 빌릴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요, 저곳에 맡기면요, 저곳에서 현금을 대출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코인을 빌려준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믿을 수 있을까요? 요 하나 알려드려야 돼요, 제가. 이 디파이, 여러분들이 디파이 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저거 나라에서 허가해 준 거 아니죠? 개인들이 그냥 만든 회사입니다. 뭐 저 회사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디파이를 할 때요, 저런 예치하는 서비스에 가입을 했는데 그 서비스 하는 업체가요, 갑자기 먹튀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먹튀하면 끝나는 겁니다. 먹튀하면. 그래서 저런 거 넣을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도 좀 그런 뭐 홍보해달라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뭐 지갑하는 지갑 서비스 업체다, 뭐 하는 업체다, 이런 식으로 막 많이 와요. 그래서 예치만 하면 20% 수익을 준대요. 여러분. 근데 20% 수익을 주는 거면 지들이 하지. 지금 2, 3% 수익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리고 제가
제가 만약에 했다가 만약 그 회사가 없어지면요.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파이 하시고 뭐 하면은 수익 준다? 할 때 그 업체가 정말 탄탄한 업체인지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정말 다 살펴보고 예, 그리고 투자하시길 바래요. 그냥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 봅시다. 엑시 인피니티 8월 매출 전월 대비 85% 증가. 예, 엑시 인피니티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 8만 원대 하나요? 예, 8만 원대 하는 것 같긴 한데 요거 한 10만 원대는 넘길 것 같긴 하긴 하거든요. 한 6만 원대까지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확실히 올해 가장 핫한 코인은 맞습니다. 예, 저 게임하는 코인이죠. 아무튼 네, 비트코인 5만 달러 터치했다. 예, 5만 달러 터치할 것 같다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어저께 뉴스 브리핑 보세요.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여러분. 아까 자랑 좀 할게요. 예, 어저께 제가 해드린 3분 비트코인 차트 분석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 상장 기업 시가총액 연초 대비 4배 증가. 2021년에만요.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을 하는 업체들이 4배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알려줍니다. 대단한 거죠.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매우 핫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옥스퍼드 500만 달러 시리즈 A 투자 유치 투자 받고 있대요. NFT 카드 수집 게임기 라니움은 폴리곤 메인에서 체인링크 VRF 통합. 어렵죠? 모르셔도 돼요. 그냥 NFT 관련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엘뱅크가 FTT에 상장했대요. 엘뱅크는요 거래소인데요. FTT요 엘뱅크에서 나오는 코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다시 말하시면 엘뱅크는요 절대 하지 마세요. 엘뱅크는요 2016년 17년도부터요 자전거래하는 걸로 장난치는 거래소로 유명한 거래소입니다. 저 거래소도 중국 쪽에 관련된 거래소로 알고 있고요. 요즘 거래소들이 자체 코인을 막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은 봉인 김선달 하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 쪼가리 만들어 가지고 같이 부여해 가지고 팔아먹는 겁니다. 예, 저런 거래소는요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네, 메타버스 플랫폼 디비전 네트워크 BSC 1주년 기념 NFT 에어드랍. 네, 에어드랍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저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공짜로 코인을 준다는 소리예요. 예,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도 재밌긴 한데 저는 이거 그냥 유행 타면 지나갈 것 같아요. 예. 메타버스가 뭐냐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싸이월드 생각하시면 되세요. 싸이월드 할 때 우리가 도토리 주고 안에서 아이템들을 사죠. 그래서 우리 뭐 미나미 같은 미나미라고 하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바타도 막 꾸미잖아요. 막 음악도 넣고 안에서 뭐 시댁 뭐 나무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해가지고 안에다가 꾸며놓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예전엔 2D였는데 지금은 3D 또는 게임상에서 이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가상현실에서.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뭐 옷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땅을 사거나 뭐를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를 바로 NFT 뭐 관련된 코인들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사고 있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NFT 디지털 파일로 돼가지고 본인이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예,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아바타 한동안 이런 아바타 꾸미기 유행했었잖아요. 2000년대 초반 때만 해도 뭐 세이클럽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아바타 사고 뭐 싸이월드 꾸미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좀 메타버스도 약간 그런 식으로 예, 뭐 유행이 타고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시죠. 네, APEN NFT 6일 바이낸스와 미스터리 박스 이벤트 진행. 재단이 바이낸스 협력해서 에이프 아바타 자선 미스터리 박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저스트 코인 그리고 트론 코인 그리고 비트토렌트 코인 저스틴 선이 만든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APE NFT 코인이라는 것을 에어드랍으로 매달 10일날 스냅샷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현재 업데이트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가치가 0원으로 나오죠. 하지만 조만간 요걸 가지고 있으면 큰돈 될 겁니다. 예, 팔지 마시고 그냥 들고 계세요. 네, 이오스 뭐예요? 이오스 재단 이사, 첫 이사회 회의 완료. 아, 이오스가 이번에 새롭게 이사회를 만들어서 이사회를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이오스 앞으로 어떤 뭐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요런 거 하나 뜨면요. 예, 호재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오스 오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따 좀 볼게요. 예, 국제결제은행 CBDC 사용 국가 간 결제 테스트 프로젝트 착수.
CBDC는요 디지털 화폐예요. 네, 그래서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이런 곳에서 서로는 서로가 디지털 화폐를 서로 사용해가지고 무역을 한다든지 뭐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과연 플랫폼에 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요거네요. 아까 싱가포르에서 바이낸스를 무허가 웹사이트 리스트에 추가했다. 근데 이거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한국도 계속 걸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바이낸스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네, 다우존스 기관 투자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했다. 오늘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거겠네요. 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고 다우존스가 1일 보도했다. 디지털 자산 중개 업체인 글로벌 블록은 비트코인이 최근 고점에서 물러났으나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찾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네, 글로벌 블록의 알렉산드라 클라크 세일즈 트레이더는 롱 포지션에 베팅한 비트코인 비결제 약정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1억 6,57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숏 포지션의 경우에는 7,410만 달러로 크게 떨어졌다. 쉽게 말해서 지금 다들 롱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숏이 아니라 롱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롱을 치면 오히려 롱 친 거를 청산시키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 아닌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 숏을 정리할 수도 있어요. 숏으로 롱 친 사람들을 정리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걸었다는 건 개미들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전체적 시장을 봤을 때 상승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안 털려요. 개미들이 털리는 거지. 예. 비탈릭 부테린 계속 말하자면 이더리움 창시 오늘 왜 이렇게 근데 비탈릭 관련된 뉴스들이 많아요? 어떤 정부도 민간 디지털 결제 막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막아요? 이거를 막으려고 한다는 거 잘못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금 문제도 여기서 빈틈이 다 생기는 거예요. 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을 매기겠다. 근데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업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 우리 한국 정부에서 그 자료를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의 자료를 다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한국에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입금을 했고 거기서 코인을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는요. 바로바로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시기가 되면요. 바로 거래소에서 바로 그 정부로 다 자료를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국 거래소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거래소나 홍콩에 있는 거래소나 아니면 일본에 있는 거래소에서 사용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나라에서는요, 한국 정부한테 그 자료들을 줄 의미가 없어요. 줄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면 돼요. 반대, 그래도 우리는 한국에서 사는데 원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현금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업비트나 빗썸이나 한국 거래소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의미가 없는 게 요즘 여러분 코인 가지고 비자 카드라든지 아니면 BC 카드 이런 데서 지금 클레토 카드도 나오잖아요. 그냥 클레토 카드 사용하면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정부도 민간 디지털 결제를 받지 못한다. 바로 그 얘기거든요. 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쓰면요. 어떤 제재가 나오거나 어떤 규제가 나와도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탈세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정당하게 세금 내고 내면서 건전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폰지 사기의 비트커넥트 창업 멤버 SAC 합의 2,400만 달러 배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걔네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SAC하고 합의하면 그냥 봐줘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요. 과거에 이오스도 그랬어요. 지금 리플이랑 SAC랑 싸우고 있는 법정 투쟁 문제 있잖아요. 이게 금융이냐 이게 주식청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왜 리플 같은 경우는 채굴이 아니라 그냥 찍어내는 거고 이오스 같은 경우도 POS 코인이다 보니까 채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거 마음대로 찍어내가지고 그냥 팔아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증권형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SEC에서 니네들은 그러면은 금융 자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증권법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SEC 합의해가지고 그냥 벌금 내고 넘어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걔네들은 똑같은 퍼스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증권용 코인이 아니에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증권용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거래가 금지된 겁니다. 참 웃기죠. 근데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웃기지만 리플에서도요. 리플이 뭐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예, 얼마든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SEC하고의 그 합의 금액 때문에 합의를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단지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가격이 올리고 싶을 때까지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우리가 가격이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가격이 못 올라오게 누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누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물량을 계속 팔아야 돼요. 시장의 물량을 풀리면은 가격이 수요가 그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그걸 다시 걷어들일 때 자기네는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물량들을 다시 다 걷어들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르는 것도 상당히 세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던졌는데 그걸 개미들이 다 잡아먹어버리면, 다 밑에서 개미들이 받아서 올려버리면은 또 재단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저런 악재입니다. 악재 소스를 퍼뜨리면은 나는 물량 하나도 던지지 않아도 개미들이 알아서 패닉셀 하고, 패닉셀 하면은 자기 밑에서 기다리다가 올리고 싶을 때 타이밍 봐가지고 저점 매수 해가지고 이러고 확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리플 같은 경우는 SEC하고 지금 현재 법정 소송을 하는 이 과정들을 살펴보고요. 그 타이밍을 보면요. 전형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리플이 날아가고 싶을 때, 또는 리플이 재단에서 또는 세력들이 가격을 올릴 만한 타이밍이 됐다고 판단하면요. 아마 바로 합의하고 넘어갈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이거요. 네, 캐나다 자산운용사 퍼포스 운영 ETF에서 6만 5천 개 이더리움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죠. 에이다도 뭐 단기 상승했다고 하는데,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할 때 됐습니다, 여러분. 조심할 때 됐어요. 왜 9월 15일인가요? 스마트 컨트랙트 완료가 되죠. 보통 이런 호재, 아니 어떤 호재빨로 올라간 코인은요, 그 호재가 발표가 되는 순간에 떡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다 가시는 분들 조금 조심하세요. 네, 오늘 비탈링 얘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메타버스나 가치 이동, 이더리움의 핵심,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뭐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 드렸고요. NFT에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150만 달러 시대가 유지됐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네, 플라이빗 가상자산 거래소를 정책 변경을 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플라이빗에서 이렇게 한대요. 근데 여러분, 플라이빗은 한국에 있는 거래소예요. 아시는 것처럼 9월 24일 날 특근법이 진행이 됩니다. 플라이빗은요, 9월 24일 날 사라지는 거래소가 될 가능성이 99.9%. 앞으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코인에서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더 저렴하게 바꿔준대요. 마지막까지 털어먹겠다는 소리죠. 아무튼 여러분, 비썸, 업비트, 코인은 아니면요, 거래하지 마시고요. 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해도요, 그 단독으로 그 거래소에 상장되는 코인이면 하지 마세요. 적어도 업비트, 비썸, 코인은 3개 중에 2군데 이상의 상장된 코인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손해보지 않아요. 네, 선물 차트 9월 1일 이게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비트코인가 아니 43,000달러에서 46,300달러 구간의 강력한 지지를 구축하며 강세 관점 유세하다. 지금 5만 달러 넘었어요, 이 사람들아. 엑시 인피니티 NFT 누적 판매량 401만 개로 역대 최대. 아시는 것처럼 이 관련된 코인 게임 아이템들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네, 섭외 미국 투자자 58% 암호화폐 장기 보유 계획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가 지난 7월 2,000명의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48%가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고요. 투자 경험이 없는 32%도 6개월 내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한 58% 정도가 암호화폐를 투자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코린이들이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미국에 있는 코린이들이 들어오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들이 들어오는 게 왜 좋은지 아세요? 시장이 상당히 건전해져요. 왜? 전 세계적에서 가장 속된 말로 더럽게 더티하게 거래하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주식을 게임처럼 아주 단타 치면서 재밌어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해외 투자자들은요, 단타 안 쳐요. 왜 단타를 안 치는? 일단 세금도 세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셉니다. 그래서 단타를 치면요,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타를 거의 안 해요. 단타를 안 하고 대부분 한번 사면요, 오랫동안 장기 존버를 합니다. 그러면 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장기 존버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투자자들은 왜 주식이나 모든 것들을 사면은 장기 투자를 할까요? 장기 투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오래오래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세금이 안 나가요, 세금이.
예, 세금이 1년 안에 팔면은 뭐 60%, 20%, 30% 내다가 2년 뒤에 팔면은 10%, 뭐 3년 뒤에 팔면 5%, 뭐 6년 뒤에 팔면은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쟤네들은요. 그래서 쟤네들 한번 사면요. 예, 장기적으로 존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수익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면 장기 존버들이 코인을 산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예, 코인이 공급이 줄어든다는 소리죠. 왜? 수요를 하면 안 팔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장기 존버하는 이유가 바로 세금 때문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 존버하는 저런 투자자들은요, 상당히 예, 좋은 투자자들이죠. 예, 저런 코인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코인판이 훨씬 더 큽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단타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결국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독같은 존재들입니다. 그거 다 아셔야 돼요. 공급량을 뭐 준다, 유동성을 공급한다, 개미들이. 아니요. 개미들이 아무리 공급해봤자 기관들이 하는 게 더 나아요. 예, 그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뭐 이 정도로 메모리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미국에 있는 뉴욕시티는 뉴욕을 얘기하겠죠. 네, 뉴욕시티 시장 후보자 암호화폐 친화도시 구축해 올해 11월로 예정된 뉴욕시티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 소속 커티스 슬리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선거 운동 중 목표 하나는 암호화폐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욕시티에 더 많은 암호화폐 ATM기를 설치하고 기업이 암호화폐 수용을 장려함으로써 더 큰 재정적 포용성을 창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뉴욕시티를 미국에서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재산세나 벌금이나 수수료 등을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우리 방송에도 이안캐슬님께서 지금 뉴욕에 사고 계시죠. 예, 정말 뉴욕에서도 블록체인 분위기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핫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제로 이 비트코인 ATM기 그림이 나오거든요. 예. 현재 해외에 가면요, 미국에 가면 예, 이런 식으로 예, 여기서 돈 집어넣고 코인 살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코인을 팔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IT 강국이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를 통해서 예, 빠르게 거래가 가능해요. 하지만 해외나 외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한국처럼 발달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PC를 잘 사용할지 모릅니다. 예, 사용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런 ATM기가 편한 겁니다. 아날로그적인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하면 보급될수록 그만큼 컴퓨터도 잘 모르고 거래소 가입하고 뭘 할 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손쉽게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기초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현재 일본 있잖아요. 일본만 해도 여러분 PC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집에 컴퓨터 있는 집이 없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택근무가 힘들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일본에는요 컴퓨터가 없답니다. 다들 스마트폰만 쓴대요. 그냥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젊은 사람들이 없대요. 일단은요. 근데 지금 한국도 그러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요즘 집에 컴퓨터 없는 집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굳이 노트북 사용 안 하잖아요. 예, 지금 우리 코인 하시는 분들도 제가 그렇게 차트 보려면은 PC가 필요하다 얘기를 해도 PC 안 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PC의 사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셔야 돼요. 예, 요즘 컴퓨터 없는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컴퓨터 없는 집 많아요. 이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예, 젊은 친구들 컴퓨터 없는 집 많아요. 네, 미국 SEC 리플 내부 거래 금지 규정 없었다. 이메일 유출. 요거 때문에 리플이 올라갈 수 있게. 여러분 리플에 좀 집중해 보세요. 리플 오늘 몇 개? 리플이랑 아까 뭐가 있었죠? 아까 이오스. 리플이랑 이오스 두 개가 오늘 뉴스에서는 핫하네요. 네, 지난달 리플의 SEC 직원이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라 내법 판사에게 관련 추가 문서를 작성을 강제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리플에 유리한 이메일이 유치됐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SEC 내부에서 그랬죠. 우리는 예전부터 리플에게 너희들은 증권형 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계속 했는데 리플이 그걸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았고 고소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부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리플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짜맞추기다라고 하는 내용이 유출됐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봐도 누가 봐도요. 이번에 SEC에서 리플을 증권형 토큰으로 물고 간 것 자체가 약간 억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잘 짜여진 각본에 따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다 창시자 암호화폐 아프니카스탄 시민 도울 수 있다. 찰스 호킨스 카르다노 창시자가요.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가 아프니카스탄 시민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텔레반에 맞서 싸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아프니카스탄의 암호화폐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요. 아프니카스탄에서 철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철수한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에서 아프니카스탄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군사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무기도 주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무기들을 그 아프니카스탄에 있는 군인들 사용할 수 있게끔 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아프니카스탄에 있는 그 군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네들이 받은 무기들을요. 다 누구한테 줘요? 텔레반에다 다 팔아먹어요. 아프니카스탄에서 미국에서 아무리 원조를 해도요. 그걸 다 팔아먹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켜주기 위해서 돈 쓰고 들어와서 보호해주고 있는데 얘네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알았어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응? 알아들으면 되지. 그냥 알아들으면 되지. 아프가니스탄이든 뭐든 아무튼.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세계적인 구호를 해주는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서도 이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라든지 후원금을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후원금들이 중간에서 여러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힘들어하는 어린아이들한테 그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이 중간에도 다 가로채지고 제대로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면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누가 얼마를 어떻게 돈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 돈이 누구한테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전달된 돈이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암호화폐에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자금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이다가 바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런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한다. 도울 수도 있을 거다. 우리 기술력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와 비슷한 게 하나가 있었죠. 이미 이거와 비슷한 영웅을 하는 나라가 있죠. 네. 실제로 오브스 약간 얘기할게요. 오브스 같은 경우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이 테러 그리고 협업 그리고 지원 과정에서 실제로 이 가자지구 있잖아요. 가자지구 쪽에 가자지구로 유입되는 모든 돈은 테러 조직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일반 사람들이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난민을 구하는 금액들이요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미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코인이 있어요. 오브스입니다. 다음 뉴스 볼게요. 그레스케일 암호화폐 운용 자산이 441억으로 어제보다 조금 올라왔네요. 아무튼 어제랑 비슷하겠나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돈이 현재 투자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NFT 시총이 뭐 비트코인 캐시보드나 라이트코인을 추월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NFT가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핫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뉴스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뉴스에서도요 보면은 일단은 코인들 중에서 오늘 뉴스에서 이슈가 있는 코인은요 리플이 있었고요. 그리고 카르다노가 있었고 에이다가 있었고요. 이오스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이다는요 제가 말하자면 좀 조심해야 될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밖에도 현재도 채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따라 비텔릭에 관련된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이 비탈릭에 관련 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왠지
이더리움도 요즘 오늘 내일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생깁니다. 아무튼 오늘 뉴스에도요,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긍정적인 내용들로 가득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역시 변함없이 이 시장은 정말로 크게 상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본인의 관점에 맞게, 여러분의 기준에 맞게 건전한 투자 생활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러면 내일 다시 비트코인의 새로운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살펴보고요. 내일 저녁 시간대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 브리핑은요, 여기서 끝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부탁드릴게요.